어린 시절 주말 아침이면 집안 어른들이 목욕 가자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낡은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 안에는 비누, 샴푸, 떼수건, 작은 수건이 뒤섞여 있었고 골목 끝 목욕탕 굴뚝에서는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간 어른들은 시원하다라고 말했지만 어린아이였던 우리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는 걸까요? 때를 밀고 나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마시던 바나나 우유 한 병은 그날의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집에 욕실이 변변치 않던 시절, 목욕탕은 가족의 위생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였고,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동네 사랑방이었으며, 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익숙했던 목욕탕 간판들이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2003년 전국 목욕탕 영업수가 919곳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보도했고,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목욕탕만 442곳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거의 모든 동네에 있던 목욕탕이 이제는 찾아가려 해도 한참을 이동해야 하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네 목욕탕은 왜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목욕을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목욕탕의 몰락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코로나 이후 바뀐 위생의식, 아파트 중심 주거 문화, 고령화된 시설, 부동산 가치 상승,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서민 업종의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쳤던 동네 목욕탕의 폐업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경제학적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욕탕이라는 업종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먹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손님이 없으면 불을 줄이고 재료 주문을 줄일 수 있지만 목욕탕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물을 데워야 하고 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과 탈의실의 온도까지 일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손님이 10명 오든 100명 오든 기본적으로 보일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기 쉬운 업종입니다. 특히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업주가 아무리 절약해도 버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2023년 보도에서 코로나19 이후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등록 업소 중 69곳이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전기요금은 2023년 1분기에 1981년 이후 최대폭인 5% 인상이 예정됐고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2022년 10월부터 4%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지서만 두꺼워진 셈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 문을 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부담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인천 지역 목욕탕 폐업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목욕탕에서 쓰는 일반용 가스 원료비는 2019년 1메가줄당 952원 수준이었지만 2026년에는 712원으로 약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 줄어든 손님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크게 올라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뛰었는데 손님 수는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적자뿐입니다. 여기서 목욕탕 업주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처럼 보이지만 목욕탕은 그렇게 단순한 업종이 아닙니다. 대중목욕탕은 오랫동안 서민 생활과 연결된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용료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들은 목욕비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커피 한 잔에는 6,000원을 쓰면서도 목욕비 1,000원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내려면 입용료를 더 올려야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순간 단골 손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목욕탕의 주 고객층은 고령층이나 인근 주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이동 반경도 넓지 않으며 목욕탕을 고급 여가가 아니라 생활비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0원이 1만 원이 되고 1만 원이 1만 2천 원이 되는 순간 일부 손님은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국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판매가는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가격 압박이 목욕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목욕탕은 자동화가 쉬운 업종이 아닙니다. 카운터를 보는 사람, 탈의실을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수건과 가운을 정리하는 사람,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는 사람, 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여러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4시간 찜질방이나 대형 사우나는 야간 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까지 더해지면 인건비가 급격히 불어납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사람은 줄일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영세 목욕탕 업주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업주들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24년 9, 860원, 2025년 10, 30원, 2026년 10, 320원으로 올랐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상이지만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업종에서는 고정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목욕탕처럼 장시간 영업하고 교대 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시급이 조금만 올라도 월 단위 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결국 업주는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휴무일을 늘리거나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YTN 인터뷰에서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목욕탕이 손님이 한 명 오든 오지 않든 영업을 시작하면 온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목욕탕은 남탕을 없애고 여탕만 운영하거나 일주일에 며칠만 문을 여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축소 운영입니다. 예전에는 목욕탕이 매일 열려있는 동네 시설이었다면 이제는 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위생 감각입니다. 팬데믹 이전만 해도 목욕탕은 몸을 씻고 땀을 빼는 건강한 장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은 밀폐된 실내, 높은 습도, 공동탕, 공동 샤워 시설, 탈의실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020년 목욕탕이라는 특정 공간보다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실내 환경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그 경험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목욕탕은 더 이상 추억의 공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욕실과 개인 샤워 문화에 익숙했던 세대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옷을 벗고 씻는 문화를 낯설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목욕탕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문화였지만 지금은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식의 기준이 함께 모이는 것에서 혼자 조용히 쉬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감각 자체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욕실이 좁거나 온수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목욕탕이 생활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주거 공간에 개인 욕실이 있고 아파트에는 욕조, 샤워 부스, 온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 나라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5%에서 2024년 1%로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씻고 쉬는 문화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도 동네 목욕탕의 수요를 빼앗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2026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2021년 분당이 442원에서 2025년 33원으로 올랐고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가 관리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사우나 기능이 골목 목욕탕에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파트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는 목욕 문화의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호텔 스파, 프리미엄 사우나를 이용합니다. 반면 동네 목욕탕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과 서민층은 점점 줄어드는 목욕탕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과거 목욕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서민적 공간이었지만 이제 목욕과 휴식도 주거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갈라지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설 노후화입니다. 목욕탕은 일반 상가보다 건물의 마모가 훨씬 빠릅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벽과 천장, 배관과 타일을 공격합니다. 바닥은 항상 젖어 있고, 배관은 부식되기 쉽고, 보일러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규모 수리와 설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목욕탕 업주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보일러가 고장나는 날입니다. 단순한 타일 보수나 누수 공사가 아니라 핵심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순간, 업주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시설에 다시 큰 돈을 넣어도 손님이 돌아올까? 앞으로 10년을 더 운영할 수 있을까? 매달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고 인건비를 주고 수리비까지 감당하면 남는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폐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부동산의 유혹입니다. 목욕탕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탕, 샤워실, 탈의실, 기계실, 보일러실, 수건 보관 공간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작은 점포로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런 목욕탕 부지는 점점 더 값비싼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목욕탕들은 주택가 중심지나 역세권 주변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를 계속해 매달 적자를 보는 것보다 건물을 팔거나 새로 개발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목욕탕의 몰락은 단순한 자영업자의 실패가 아니라 도시공간의 재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에 목욕탕, 문방구, 작은 슈퍼, 세탁소, 분식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동네 생활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오르고 상권 구조가 바뀌면서 낮은 수익의 생활업종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오피스텔, 프랜차이즈, 카페, 병원, 학원, 무인 매장이 채워갑니다. 목욕탕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비싸고 더 효율적이지만 덜 따뜻한 도시가 들어섭니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합니다. 광주 지역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목욕탕 수는 2020년 194곳에서 2025년 161곳으로 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변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목욕 문화, 손님 감소와 매출 반토막, 운영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5년 사이 103곳이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두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소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목욕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급화된 목욕 문화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호텔 스파, 프라이빗 사우나, 1인 찜질방, 피부 관리와 결합한 웰니스 공간은 여전히 소비자를 끌어모읍니다. 문제는 동네 목욕탕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서민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시설은 고급화해야 하고 인건비와 에너지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집 샤워와 더 비싼 프리미엄 스파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동네 목욕탕은 점점 애매한 위치가 됩니다. 목욕탕 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가 납니다. 시설을 고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시설을 그대로 두면 젊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이면 매출이 줄고 24시간 운영하면 인건비와 에너지비가 폭발합니다. 결국 목욕탕은 경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살아남는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업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목욕탕 폐업의 피해가 업주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욕실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혼자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하지만 익숙한 동네 시설을 이용해온 사람, 세신 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를 해온 사람들에게 목욕탕은 여전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목욕탕이 사라지면 단순히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욕탕 문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도태로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목욕탕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비를 보조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면 어떤 업소를 살릴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계속 줄어드는 업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쟁도 생깁니다. 반대로 목욕탕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서민 생활 인프라가 너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동네 목욕탕은 복지와 시장, 추억과 효율 사이에 걸쳐 있는 매우 애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 목욕탕의 몰락은 한국 사회가 지나온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좁은 집과 부족한 욕실 때문에 공공 목욕탕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아파트가 보급되고 개인 욕실이 표준이 되면서 목욕탕의 필요성은 줄었습니다. 팬데믹은 공동 목욕 문화에 마지막 충격을 주었고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남아있던 업주들의 버틸 힘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 오래된 공간을 더 수익성 높은 자산으로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원의 이동입니다. 수요가 줄어든 업종에서 자본과 토지가 빠져나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차갑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바닥의 물소리, 수증기 속 희미한 전등, 떼수건 냄새, 카운터 아주머니의 목소리, 탕에서 만난 이웃들의 대화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생활의 질감입니다. 시장은 비효율적인 공간을 지우지만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보낸 시간을 함께 잃어버립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목욕탕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공공성에 가까운 생활 목욕탕입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지역 복지시설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실히 고급화된 웰니스 공간입니다. 사우나, 마사지, 피부관리, 카페, 휴식 공간을 결합해 단순 입욕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향 사이에 있는 평범한 동네 목욕탕은 앞으로도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동네 목욕탕의 몰락은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편리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던 공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얻었지만 공동체의 온기를 조금씩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오래된 기억을 품은 장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는 수십 년 동안 켜져 있던 목욕탕 간판이 마지막으로 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곧 그곳에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곳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뜨거운 탕에 들어갔던 장소였고 누군가에게는 힘든 노동을 마치고 몸을 녹이던 유일한 휴식처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동네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그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일까요? 수익성이 낮은 공간은 모두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동안 잃어버린 따뜻한 장소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목욕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